자,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만나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여기 불을 조금 꺼졌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끄졌네요. 다음 화면 넘어가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떤 특별한 디자인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시대의 새로운 세상에 우리들이 디자인이라는 또는 디지털이라는 그런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책의 겉장인데요. 퍼플 피플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키워드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째는 디지털, 둘째는 디자인, 셋째는 드림입니다. 여기서 공통점 발견되죠. 다 D로 시작했죠.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드림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dream? 저는 16살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지금 16살보다 많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16살 때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친구네 집에서 매거진을 하나 이렇게 뽑아들었는데 그 속에 그림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자동차도 있었고 멋있는 인테리어도 있었고 그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힘든 외국에, 특히 미국에 이런 문명, 비틀즈의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문득 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되게 기뻤어요. 그 잡지의 겉장을 보니 뭐라고 쓰였냐면 Industrial Design이라고 쓰였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산업 디자인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나는 커서 이런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했죠. 왜냐하면 공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나는 평생 먹고 살게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Dream your dream. 그냥 dream이 아니라 dream your dream. 이 세상엔 아마도 지금 현재 70억 개의 dream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인구가 70억 정도 되니까 everyone's dream should be different. 나의 드림과 당신의 드림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드림을 드림하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What is design? 디자인이 무엇인가?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고 궁금했죠. 옛날에 카이스트에 강연 요청을 받고 한 10년 전에 제가 미국서 들어와서 강연 준비를 별로 안 했지만 비행기 타고 이제 내일 강연이니까 급한 마음에 강연 준비를 했는데 컨셉을 뭐로 잡았냐 하면 카이스트는 공부 학생들이 많으니까 디자인이 뭔지를 이야기해주면 재밌겠다.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디자인.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메모지, 아시아나 에어라인의 첫째 메모지는 디자인 해놓고 점점점 찍고 넘어갔어요. 뭐지, 느낌이 없어. 그 다음 장 내가 뭘 메모했냐면 디자인 해놓고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과연 뭘까? 깊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디자인 해놓고 느낌표를 딱 찍었어요. 왜냐? 이거 대단하다. 요즘 말은 대박. 디자인이란 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니 너무 신나는 거야. 와인도 한 병 이상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39가지의 정의를 내렸어요. 디자인이란
첫 번째, 사전적인 정의를 내렸죠. Design is, 이는 뭐냐면 making change, 변화를 만든다 라고 썼죠.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 전에 있던 대학에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가르쳤었던 theory 중에 Design is emotional logic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디자인은 감성의 논리다. 예를 들면 감성과 이론의 합성이다. 이런 Design is emotional logic. 세 번째는 Design is loving others. 디자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는 배려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39번째까지 쭉 쓰고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책이 됐죠. 근데 역시 아직도 디자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새로운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40번째, 40번째 정의가 Design is sharing입니다. 디자인은 나눔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과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관심하고 어떻게 접점을 맞을까를 이 앞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coexistence라는 말이 있어요. 디자인의 개념 중에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Design is sharing. 디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40번째 정의를 내는 것은 Design is sharing이었습니다. 근데 트위터에 한번 올려봤어요.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올려봤더니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자인 로봇이다, 본능, 애정, 흑자, 언어, 그대, 집중, 몰입, 의도, 상품, 구름, 얼굴, 숫자, 쉬운, 매력. 이거 너무 빨리 가니까 못 따라가겠구나. 이런 말은 안 되는데. 영혼, 느낌, 심장, 아이, 엄마, 내공, 슬픔, 발견, 생각, 공간, 애인, 소통, 믿음, 탐험, 미래, 창조, 의무, 세상, 소대, 변태, 예술, 환경, 컨투, 산소, 생활, 셀카, 탐험, 금리, 조연, 업, 계절, 얼굴, 폭죽, 상상, 피식, 혁명, 역사, 발견, 반항, 모방, 수조, 공기, 정성, 범죄, 정부, 관심, 기본, 추억, 이상, 기쁨, 발견. 끝에가 여자지? 여자 나오죠. 아름다운 것, 모든 것. 여기 나오는 단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은 뭡니까? 디지털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How digital is changing our lives in the world. 아까 여기에 협회의 이름을 유심히 다시 봤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협회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디지털이라는 디자인 앞에 붙은 단어가 어떤 전공 분야나 방식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붙인 그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임은 커다란 디자인의 모임이겠다라고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그 단어는 어떠한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떠한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과 디자인의 연관성은 필연이죠. 우리를 바꿔가고 있는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디자이너인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쉐어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쉐어리즘, 나누는 마음. 이게 바로 디자인적으로 해석했을 때 디지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저는 퍼플 피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만들었고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퍼플 피플이라고? 아마 아직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제목이 퍼플 피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서 많이 쓰죠.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두 개의 단어,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일하는 사람들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200년, 300년 전에. 그래서 화이트 칼라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블루 칼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두 가지를 나눴어요. 제가 그거를 한 2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제가 일하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꾼과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 두 가지를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을 끌어가는 진짜 인재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는 퍼플이라고 정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Why purple? 그냥 문득 떠올랐죠. Because it's different. 뭔가 다른 이 퍼플 칼라라는 직업, 퍼플 칼라라는 사람, 이런 내용이 퍼플 피플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이끄는 퍼플 피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긴다. Enjoy your career. 뜨겁게 즐거워야 뜨겁게 어필한다.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면 내일이 생긴다. tomorrow가 생긴다. 먹고 살려면 잡을 잡아야 하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죠. 그냥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당신의 꿈과 당신이 다니는 직장의 꿈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꿈을 회사에 맞춘다. 굉장히 착한 생각이죠. 회사가 가는 게 내 꿈과 다르다. 첫째, 나의 꿈을 회사에 맞춘다. 노력할 수 있죠. 그거 아니면 둘째, 회사의 꿈을 나에 맞춘다. 리더십. 회사를 나의 꿈에 맞춘다. 막 사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안 되면 바로 탈출한다. 튀어나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진 회사를 찾아내면 되죠. 그죠? 만약에 그런 회사가 없다면 그러면 창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퍼플 피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특징이 있어요. entertain others. 남들을 즐겁게 해주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라. 그러면 퍼플 피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창조하려면 불편한 것을 참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랑도 비슷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unspoken wish라든지 unmet need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것은 옛날에도 우리가 많이 봐왔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위대합니다. 비틀즈는 음악을 남기고 피카소는 그림을 남기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남겼다는 얘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퍼플 피플이죠.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아들이 그린 쿠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리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 정의를 내려줬던 그런 추억의 쿠폰입니다. 어머니 날에 아들이 엄마한테 선물한 거죠. 그때 쿠폰 커버 디자인이 돼 있고 이렇게 첫 장을 열면 카워싱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차 닦아주기. 그죠? 여기 자세히 보면 good for one car입니다. 한 대 한해서 돼 있고 밑에 보면은 만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세요?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장을 또 넘기면은 설거지 해주기도 있어요. dishwashing 해놓고 expiration September 만기가 있어요. 또 나오는 걸 보면은 빨래하기, 론드리.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은 만기에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줍니다. 15 minutes, 15분 동안 백 마사지 해준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만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라지 청소, 자고 청소해준다.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워싱까지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쿠폰으로.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재밌어서 그냥 무심히 와이프랑 같이 웃으면서 봤는데 그 다음 장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엄마를 사랑하기 그랬는데 밑에 보면은 expiration never, 만기 없음. 이 대목에서 와이프가 정말 눈물 떨어지는 걸 제가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디자인의 핵심이구나. 난 아직까지 뭐 했지? 이런 식의 깜짝 놀라는 쿵쾅거리는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한테 문득 떠올렸던 말이 design is loving others. 디자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디자인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이노 디자인에서는 수많은 상품들을 디자인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니까 저희들이 모르게 대단한 히트 상품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디자인의 비결을 우리 아들한테 10년 전에 이미 배웠다는 거죠. 디자인의 핵심 또는 창의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다. 요즘에 창의 경제를 많이 운운하고 있죠. 근본은 사랑이다. 인간 중심의 배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없는 천재는 없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은 이 두 가지 합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은 천재를 만드는 것은 사랑일 뿐이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모차르트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애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인 퍼플 피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창의적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카소가 남긴 말 중에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예술가로 태어난다. 모두 창의적으로 태어난다. 문제는 창의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모범생보다는 모범생이 될 수 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생이 되려면 선생님의 말만 잘 들어야 되지만 모범생이 되려면 뭐죠? 나의 호기심을 채워야 된다.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책잘 읽고 선생님만 잘 듣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요즘 말로 게임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퍼플 피플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되는 6가지를 인도의 간디가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원칙 없는 정치, 희생 없는 종교, 양심 없는 상술, 인성 없는 과학, 도덕 없는 쾌락, 땀 없는 부, 이런 얘기가 이 시점에도 되게 소중한 말로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2가지, 양심 없는 상술, 인성 없는 과학,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메시지입니다. 양심 없는 상술로 디자인해가지고 팔아먹고 튄다든지, 인성 없는 과학으로 사람이 할 일을 기계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직장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방관해서는 진짜 진정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죠.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요즘에 언어를 사용하면 C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이제는 C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커넥티브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Generation of Connectedness. 연관성입니다. 지금의 미래의, 지금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는 연관성이죠. 세상과 통하려면 먼저 사람과 통화해야